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한 거 이어서 챕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했던 것 중에 자, 원자에 관련된 내용 설명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물질이라는 부분을 따로따로 잠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물질은 순물질하고 무슨 물질? 혼합물.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이제 분류 기준에서 나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순물질과 혼합물이 나누는데 순물질은 또 두 개로 나누죠. 순물질은 원소 물질, 이거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고, 이거는 화합물. 저번 시간에 복습 한번 해보는 거야. 분류표를 만들어서. 혼합물은 또 두 개로 나눠요. 무슨 혼합물? 균일 혼합물, 또 무슨 혼합물? 불균일.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물질이 뭘까요? 물질이 나눠지는데 이 순물질이라는 얘기는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성질이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한 가지 성질로 되어 있는 거고, 혼합물은 성질이 몇 가지 이상이에요? 성질이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는 혼합물이라 그럽니다. 그럼 뭐가 물질일까? 예를 들면은 여기 H2O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 H2O 자체를 뭐라고 하죠? 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지? 그지? 근데 이 분자를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 그래요? 산소하고 수소로 나눠질 수 있겠네. 그지?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원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분자와 원자는 어떤 상황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구성 원소는 동일해요. 그죠? 구성 원소, 갖고 있는 원소들은 종류가 같지만 이 원자의 성질과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된 분자는 성질이 완전 달라요. 그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는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무슨 변화입니까? 이런 걸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화학 변화는 성질의 변화가 생기죠. 맞지? 즉 얘네들의 구성은 원자 자체, 즉 가장 작은 입자이지만 가장 작은 입자가 화학 결합을 해서 분자가 됐을 때는 원자의 성질은 어떻다? 사라지게 된다. 그럼 이 원자의 성질이 사라진 이 입자를 또 하나의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분자라고 하고요. 그럼 이 분자들이 모이면 뭐가 되죠? 이렇게 화살표를 하자. 얘 분자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물 분자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잔뜩 모여요. 그럼 잔뜩 모이면은 어떤 크기나 양이 결정이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 물질에는 물이라고 하는 이 분자로 이루어진 이 물질은 성질이 몇 가지겠어? 한 가지겠지. 누구의 성질? 분자의 성질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모아서 얘가 되면은 분자가 모아져서 물질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화학 변화입니까? 물리적 변화입니까? 이거는요,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무슨 변화? 그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는 성질 변화가 생기면 성질이 변한다. 그러면 화학 변화예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 입자, 물질의 그 구성 분자들이든 뭐든 성질 변화가 없다. 이런 건 물리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럼 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물질의 정의, 즉 분자 정의부터 시작하죠. 분자의 정의는 뭐죠? 물질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게 분자의 정의예요. 그럼 원자의 정의는 뭐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게 원자의 정의예요. 결국 물질부터 시작하는 거죠. 물질이라는 건 양과 크기와 부피와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자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산소는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산소는 물질이 아니야? 물질이 맞지요. 산소라는 이 분자를 여러 개 모아요. 여러 개 모아서 한 통에 집어넣으면 어때요? 산소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럼 산소는 물질이 맞아요. 이런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 그래? 호돈소 물질, 원소 하나로 되어 있는 호돈소 물질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산소 원자를 잔뜩 모아요. 산소 원자는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산소 원자는 물질일까 아닐까?
산소 원자는 물질이 아니에요. 왜? 산소 원자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럼 산소 원자를 가득 모아서 물질이 된다면은 이 집단의 크기가 이루고 있는 산소 원자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모두 다 산소 원자들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산소 원자들을 모으면 산소 원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뭐로 존재하죠? 불안정해서 이걸로 다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산소 원자는 모아서 그 양을 이것처럼 작은 놈들을 모아서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산소 원자, 즉 원자는 물질이 아니에요. 원자는. 근데 원자가 물질이 되는 걸 뭐라 그러는 거죠? 호돈소라 그래요. 그럼 원자가 물질이 되는 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원자 자체로 있는 거예요. 금속 결합하는 것이 호돈소 물질이라는 소리인 거죠. 또 18쪽 원소들도 어때요? 이게 헬륨 이런 원자들, 헬륨, 네온 같은 원자들을 잔뜩 모아요. 그럼 얘가 다른 물질로 바뀌나요? 다른 성질로 안 바뀌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그대로 그 성질을 유지하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 물질이에요. 근데 얘는 원소가 몇 개로 되어 있는? 하나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원소? 호돈소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은 뭐다? 그걸 모았을 때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입자 성질을 그대로 띄는 형태가 되어야만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또 봅시다. 이런 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먼저 개념을 먼저 알아두시고요. 사람도 물질인가요? 사람도 물질이지? 사람도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여러 가지 물질, 단백질, 지방, 겁나 많이 섞여 있는 사람도 물질이에요. 좀 이상해진대. 이상해지지? 살아서 그냥 물질이야? 물건과 똑같아요. 그렇진 않죠. 어쨌든 물질입니다. 화학적으로는. 자, 호돈소 물질은 대부분 정리 한번 저번에 했던 거죠. 복습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야. 뭐가 있다? 금, 철 이런 무슨 금속들은 전부 다 호돈소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탄소 뭐가 있죠? 동소체라는 게 있어. 흑연, 플로렌, 그래핀 이런 게 다이아몬드 이런 게 있겠죠. 요것도 전부 다 탄소 하나로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호돈소 물질. 또 18종 뭐가 있었어요? 배치를 갖고 있는 18종 원소들도 호돈소 물질이고 그 다음에 산소라든가 FCl2 이런 것들 그지? 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톳원소 물질이 됩니다. 화합물은 뭐였었다고요? 화합물은 원소가 몇 가지 이상? 2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2가지 원소, 2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그러면 걔는 순물질인 거예요. 새로운 성질을 갖는 물질이 되죠. 예를 들어서 수소라는 순물질하고 산소라는 순물질하고 화학결합을 시키면 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도 하나의 새로운 물질이고 얘네들도 역시 물질인 거예요. 얘는 2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지만 이 원소들의 성질을, 원소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화합물이라 그래요. 그럼 순물질과 순물질 섞어서 이 2개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성질을 갖는 물질 한 가지가 튀어나온 걸 화합물이라 그래. 그럼 순물질과 순물질이 화합물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반응을 통해 만들 수밖에 없죠? 화학 반응을 통해 성질이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면 혼합물이 되는 거겠죠. 자, 화합물은 그래서 2가지 원소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CO2, HCN, HNO3, 또 NaCl 이런 식으로 2가지 원소. 이 부분에서는 공유결합이든 이온결합이든 상관없어요. 2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을 우리는 이렇게 원소들, 물질을 화합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주변적인 아주 중요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중에 보지만요. 공유결합이 뭐죠?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안정한 화합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무슨 원소들끼리?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화학결합이에요. 맞죠? 그럼 이 공유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 공유하는 쌍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유결합이라는 얘기, 이 공유결합을 하는 화합물들은 거의 대부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은 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가 되는 조건은
무슨 화합물에 한해서? 공유결합 물질에 한해서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예외적 조항들을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면 공유결합은 모두 분자다. 이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공유결합 물질은 모두 분자다. 이 말은 틀립니다. 뭐 때문에 틀린 걸까요? 공유결합을 하는데 분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분자가 없는 경우, 분자라고 하지 않는 경우. 자, 공유결합인데 분자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뭐 있을까요? 이거는 원자 결정들입니다. 원자 결정은 절대로 분자가 없어요. 대표적인 원자 결정이 뭐지? 다이아몬드이거나 SiO2 석영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비록 공유결합을 다 하고 있지만 분자라고 칭하지 않아요. 분자 개념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하지만 분자가 아닌 거죠. 또 대표적으로 원자 결정뿐만 아니라 탄소 뭐가 있어요? 동소체 이런 것도 분자, 공유결합을 하지만 분자가 아니에요. 그럼 또 이런 말은 역으로 또 한번 물어볼게요. 분자인데 공유결합을 한다. 분자는 모두 공유결합을 한다. 이 정의 맞나요? 분자는 모두 공유결합을 한다. 이 정의 틀려요. 이 정의도 틀려요. 자, 분자인데 공유결합을 안 하는 것도 있대요. 있죠. 뭐죠? 18족 원소예요. 18족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건요. 이건 분명히 분자입니다. 기체 분자예요. 그런데 공유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뭐 하지? 하나의 원자로 분자가 되죠. 이런 분자를 뭐라 그러죠? 일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금속이지만 공유결합을 하지 않는 분자입니다. 이런 걸 단원자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요 공유결합과 분자 간에서 얘네들이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좀 기억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사이드면에서 알아두시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좀 기억하자. 자, 전해질이라는 의미가 앞으로 계속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전해질과 뭐가 있냐면요. 비전해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구분은 완벽하게 해주셔야 돼요. 전해질이 뭐죠? 전해질은 수용액에서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전해질이에요. 자, 수용액이라는 말은 뭐죠? 수라는 거는 물이죠. 물에 녹여서예요. 그러니까 수용액은 혼합물입니까? 순물질입니까? 수용액이라는 건요. 물과 용질이 그냥 섞여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용액이라는 표현은 전부 다 뭐죠? 화학 반응이 아니라 물리적인 반응이에요. 섞여 있는 반응, 혼합물이에요. 그럼 수용액을 만든다는 얘기는 물에 뭐에? 녹여. 그죠? 물에 녹여 전류가 흐르면 돼요. 비전해질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자, 마찬가지 개념이죠. 수용액.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는데 물에 녹여 봤더니 전기가 안 흘러요. 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용액에서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라는 표현은 전부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전해질, 비전해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용액에서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는 건 뭐의 유무죠? 그 용액 속에 이온이 있냐 없냐예요. 그럼 이 전해질은 물에 녹였을 때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온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전해질로 쓸 수 있는 건 무슨 결합물질이 전해질이 될까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전해질이 되니까 원래 뭐를 갖고 있으면 돼요?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질은 모두 다 무슨 물질? 이온 결합물질입니다. 이온 결합물질은 모두 다 전해질이에요. 이온 결합은 뭐와 뭐가 결합한 거지? 금속과 뭐죠? 비금속이 결합한 화합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화합물들은 전부 다 전해질이에요. 맞죠? 비전해질은 대부분 뭐를 얘기할까요? 비전해질은 기본적으로는 이온이 되지 않는 물질을 얘기하죠. 누굴까? 대부분은 무슨 결합물질? 공유결합물질은 대부분 이온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물론 예외 있지요.
이온 결합뿐만 아니라 공유 결합도 전해질로 쓰이는 게 뭐 있을까요? 공유 결합을 하는데 이온을 만들어냅니다. 뭐 있죠? 산이 있습니다. 산, HCl 이런 거. 즉 공유 결합 물질도 전해질일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산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전해질과 비전해질을 조금 여러분 구별해 두셔야 돼요. 자, 이걸 일단은 지울게요. 이 위에 거는 지우고. 자, 아래 것도 잠깐만 정리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균일, 불균일은 아까 얘기했지만 균일은 뭐죠? 균일 혼합물이라는 것은 용액을 만드는 겁니다. 용액. 그럼 이 용액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전해질이 들어간 용액이 있고 비전해질의 용액이 있는 거죠. 근데 용액이라는 표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투명해야 돼요. 그죠? 투명해. 설탕물, 소금물. 용액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비율이 동일해야 됩니다. 즉 어떠한 입자 비율이 쏠려서는 안 돼요. 즉 얘네들은 농도가 일정해야 되겠죠. 일정한 농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오랜 시간이 두어도 가라앉는 물질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자, 이런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균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균일은 비율이 달라요. 비율이 다르다. 그런데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건 맞는 거죠. 비율이 다른 걸 불균일, 암석이라든가 악교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제가 전해질이라는 언급과 공유결합과 그 다음에 분자와 관련된 것들을 구분하는 걸 여러분이 좀 잘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전류에 대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또 복습 겸 다시 보자. 전류를 해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물질줄 중에서 전류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도체하고 뭐가 있을까? 도체하고 부도체라는 개념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정리했었던 전해질하고 뭐가 있지? 비전해질,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있어요. 자, 성질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다르죠? 자, 어떤 게 도체예요? 도체가 뭐 하는 거예요? 전류가 뭐 하는 거죠? 흐르면 도체입니다. 부도체는 뭐라는 소리죠?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야, 금속은 도체입니까? 부도체입니까? 도체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전해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용액에서, 수용액 AQ라고 하죠. 수용액에서 뭐가 흘러야 돼? 전류가 흐르면 전해질이라 그랬고, 비전해질은 뭐라 그랬죠?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비전해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화학에서 전기 전도성의 기본적인 물질에 대한 전기 전도성은 기본은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완전 다르죠. 도체. 그럼 도체가 전기가 흐르면 도체라면 도체인 금속은 전해질이니? 이 개념과 이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럼 도체와 부도체는 뭘 가지고 얘기할까요? 도체, 부도체는 반드시 고체 상태에서만 얘기하고요. 고체에서 무슨 전자? 자유전자가 있으면 도체, 자유전자가 없으면 부도체인 거예요. 즉, 도체와 부도체는 항상 어디서 물어본다고요? 고체 상태에서만 언급하는 겁니다. 그럼 전해질, 비전해질은 뭐를 주요 관점이었죠? 수용액 상태에서만 물어보는 거고요. 뭐의 유무였죠? 이온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된 이유야.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죠. 전해질과 비전해질, 도체, 부도체가 자유전자냐 아니면 이온이냐 이걸로 나눴는데 여기에 또 물질이 세 가지 결정 물질이 있어요. 이온 결정을 갖는 물질이 이온 결정 물질이 있고, 공유 결합을 갖는 공유 결정 물질이 있고, 금속 결합을 갖는 금속 결정 물질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물질을 분류하는 건데 전기 전도성으로 그 물질들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크게는 도체하고 부도체, 전해질, 비전해질, 즉 자유전자냐 이온의 유무로 나눠지는 것과 이온이라고 하는 이온 결정은
기본적으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금속과 뭐가? 비금속이 결합한 화합물이고, 공유결정은 대부분은 비금속과 누구로? 비금속이 공유쌍을 결정하는 거고, 금속결합은 금속과 누가? 금속끼리 결합하는 화학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기전도성이에요. 자, 고체에서 이온 결정은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즉 소금 같은 거예요. NaCl 이런 거겠지. 자, 얘는 전기가 안 통해요. 그죠? 공유결정은 고체에서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대부분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결정은 고체에서 당연히 전기가 통해요. 따라서 이온 결정은 도체예요, 아니에요? 도체 아니죠. 공유결정도 도체가 아니죠. 금속결정은 도체가 맞아요. 근데 얘를 액체로 만들면, 액체, 수용액이 아니에요. 여긴 L이에요. L과 AQ가 다르죠. 얘는 S예요. 이온 결정을 직접 녹여서 액체로 만들면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합니다.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흐르게 해요. 고체에서는 안 통하는데 액체에서 통하면 무슨 결정이다? 이온 결정이 됩니다. 공유 결정은 고체도 대부분 안 통해요. 액체에서 어때요? 안 통해요. 이것도 역시 고체 액체에서 전기가 안 통하면은 얘네들은 뭐니? 공유 결합이라는 거예요. 금속 결정은 액체로 만들어도 뭐하죠? 전기가 통해요. 전기 전도성입니다. 전기 전도성, 이온 결정, 공유 결정, 금속 결정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럼 한 가지 또 예외가 있어요. 공유 결정이 모두 다 전기 안 통하는 거 아닙니다. 공유 결정인데 전기 통하는 공유 결합이 있죠. 누구죠? 그죠? 흑연 같은 거예요. 흑연, 뭐 그래핀, 뭐 이런 것들, 탄소, 동소체, 다이아몬드 빼고요. 그죠? 다이아몬드 빼고 등등등. 탄소 동소체는 공유 결합을 하는데 전기가 뭐하니? 안 통합니다. 고체에서. 아니, 쏘리! 전기가 통합니다. 얘네들은 예외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흑연은 왜 전기가 흐르죠, 여러분? 흑연은 다리가 3개잖아요. 자유전자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이분은 이런 걸 도체라고 했죠. 흑연은 도체예요, 아니에요? 흑연 도체입니다. 고체에서 전기가 흐르잖아요. 고체 상태에서 흐르면 무조건 도체예요. 그러면 얘 또 자유전자가 흐르잖아, 있잖아. 그럼 금속 결합도 자유전자 때문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맞니? 그럼 흑연은 왜 금속 결합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단지 비금속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자유전자가 있고 고체에서 전기 흐르면 금속 결정과 똑같은 성질이잖아요. 근데 왜 얘는 금속 결합이라고, 금속 결정이라고 하지 않고 왜 공유 결정이라고 하죠? 이유는 이 흑연을 액체로 만들면 전기가 안 통해요. 금속 결정이면 얘를 액체로 만들어도 뭐 해야 되죠? 전기 통하면 흑연은 금속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해보니 액체로 만든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럼 얘는 무슨 결합일 수밖에 없어요? 공유 결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 이런 화학 결합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헷갈려요. 그럼 수용액 AQ죠. 자, 이온 결정은 수용액에서 전기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죠. 이온 결정은 예외 없이 전기가 다 잘 흘러. 또 모르는 것도, 잘 안 흐르는 것도 있어요. 앙금이 되는 이온 결정은 잘 안 흘러요. 근데 대부분은 잘 흘러요. 잘 안 흐르는 거와 안 흐르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얘네들은 전해질입니다. 여러분, 공유 결정은 전해질이에요, 아니에요? 수용액 전기 흘러요, 안 흘러요? 대부분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흐르는 게 있습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흐르는 게 있다고요. 어떤 거라고? 산입니다. 산. 공유결합을 갖고 있지만 산입니다. 금속 결정은 여러분 전해질이에요, 아니에요? 금속 결합을 갖는 물질은 물에 녹이면 전기 흘러요, 안 흘러요? 이거는 전해질을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조금 어려운데 이건 좀 어렵다. 나트륨을 한번 물에 녹여보자. 나트륨을 물에 녹여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요. NaOH하고 뭐가 나오냐면 기체가 나와서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가져요. 즉 나트륨이라고 하는 걸 물에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이 반응이 격렬히 진행이 되어서 뭐가 나오니?
수소기체가 나오고요. 이렇게 이온이 생겨요. 그럼 보세요. 물은 비전에 전기가 안 흘렀는데 나트륨을 집어넣으니까 이온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그럼 전기 흘러요, 안 흘러요? 나트륨이 녹은 상태에서 전기 흘러요, 안 흘러요? 전기 흐릅니다. 그럼 이 나트륨은 전해질이니?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을 때 전기 흐르니까 전해질이니? 절대 아니에요. 왜? 전해질이라는 것, 즉 수용액을 만든다는 것은 화학 반응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물리적으로 그냥 섞여야 돼요. 근데 금속을 집어넣게 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 버려요. 이런 건 전해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금속 결정은 전해질 영역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니? 금속은 전해질이 아니야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보세요. 전해질은 모두 이온 결합이다. 자, 이런 정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해질은 모두 이온 결합이라는 정의가 맞는 정의예요? 틀리는 정의예요? 틀리는 정의지요. 왜 틀리죠? 전해질에는 이온 결합도 있고 뭐도 있어요? 공유 결합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의는 틀려요. 아시겠지? 근데 이온 결합은 모두 전해질이다.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틀리는 말인가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온 결합은 모두 뭐다? 전해질이다. 이런 용어 기억하시고 또 보자. 또 봅시다. 전해질과 이온 결합 관련된 거. 혹시 이런 거 BeH2 화합물이 있어요. 자, 베릴륨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금속이에요. 베릴륨, 리튬 금속이죠, 이주기. 수소는 비금속. 그럼 이 화합물은요, 공유 결합 물질일까요? 이온 결합 물질일까요? 자, 지금 얘는 베릴륨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입니다. 얘는 비금속입니다. 자, 베릴륨의 수소 화합물은요, 공유 결합 물질일까요? 아니면 이온 결합 물질일까요? 기본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으로 결합하면 무슨 결합이어야 되니? 이온 결합. 근데 얘는 이온 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이라고요? 공유 결합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성도차 뭐 이런 거 있는데 쉽게 보면요. 얘를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근데 이 베릴륨 수소 화합물을 물에 녹였더니 알겠니? 용액을 만들었을 때 전기 전도성을 보니까 또 없어요. 그럼 얘가 뭐라는 소리예요? 공유 결합 물질이라는 소리예요. 고체나 액체에서 또는 수용액 상황에서도 일부 전기가 안 통하면 얘네들 뭐다? 공유 결합 물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비록 금속과 비금속이지만 물론 이거는 음성도 차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기 전도성으로만 판단해 볼 수 있죠. 야, HF가 공유 결합입니까? 이온 결합입니까? HF, 플로러스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닌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음성도 차가 엄청 커요. 이온 결합의 차이보다 더 크거든요. 그럼 이온 결합이어야 되는데 얘는 왜 공유 결합이죠? 마찬가지예요. 얘는 고체에서 전기 안 통해요. 근데 이온 결합이라면 액체에서 통해야 되는데 얘를 액체로 만들어도 어때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즉, 지금 얘기하는 건 뭐니? 각각의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기 전도성을 통해서 무슨 결정에 해당하는지를 뭐다? 판단할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 특히 수용액에 대한 표현을 잘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은 전류에 대한 물질의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이런 말이 맞나 봐라.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얘는 고체에서 전기 안 통해요. 얘는 수용액에서 전류가 흘러요. 그럼 A, B는 무슨 결합 물질이니? 이온 결합 물질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말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왜? 얘가 수용액에서 전기 흐르면 공유 결합일 수도 있지만 이온 결합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액이 언급되는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즉 전해질이냐 비전해질이냐로 화학결합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고체와 액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으로만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물질을 분류한 거, 우리가 그전 시간에 한 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 좀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살펴보는 의미에서 물질들을 쭉 구분해 봤습니다. 자, 페이지 하나 넘기면요. 이제 10페이지 쪽으로 들어가서 자, 원소 이름들 쓰는 거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분자, 원소의 종류, 원자수 표현을 화학식으로 표현해 뒀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성분 원소 확인 쪽입니다. 기초단원의 성분 원소 확인.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물질이 그 화합물이 무슨 원소로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A하고 B라고 하는 두 개 원소로 되어 있는 이 물질이 있는데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게 성분 원소 확인, 즉 화합물의 조성이라는 파트입니다. 이런 건 화합물의 조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즉 구성, 분자의 그 화합물의 구성 입자를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정리합니다. 지금 여기는 몇 개밖에 안 나왔는데 한 더 많은 개수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가끔씩 계속 잘 나오는 스타일이니까요.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성분 원소, 원자가 아니라 원소라고 했어요. 성질을 나타내는 원자들을 이제 살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는 무슨 반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교재 나온 것처럼 불꽃 반응으로 성분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불꽃 반응이 뭐한 거예요? 토치나 아주 강하게 가열하면 색깔이 나오죠. 이때 이 색은 무슨 색을 얘기하지? 얘가 불꽃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 원소들 중에 어떤 원소를 확인하는 걸까? 금속 원소를 확인하는 겁니다. 비금속 원소는 불꽃 반응 색깔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꽃의 어떤 색깔, 이 불꽃으로 가열했을 때 독특한 색이 나오는 거는 어떤 원소다? 금속 입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런 식이죠. 여러분, 나트륨은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그잖아요. 칼륨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 리튬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칼슘 무슨 색입니까? 주황색. 뭐 이런 색깔들이 있어요. 자, 독특한 원소들마다의 독특한 색깔이 있죠. 혹시 스트론튬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 루비딘 무슨 색일까요? 루비딘? 빨간색. 뭐 이런 색이에요. 자, 색깔은 다양하지만 중복되는 색깔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하나 기억할 거. 자, 이렇게 색깔, 토치에 가열했는데 뭔가 색깔이 나오네. 그럼 그건 무슨 원소라고요? 금속 원소의 색깔이고, 그 색깔이 똑같다면 일단은 같은 원소가 있구나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속 원소에 대한 색깔이 나오잖아요. 독특한 색깔이죠. 자, 얘들아, 나트륨이라는 놈과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그럼 얘와 얘는 전자 하나 차이밖에 없지만 어때? 엄청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예요. 우리 나트륨이라는 놈은 원자 상태고 나트륨 이온은 안정한 이온 상태지. 우리 몸에는 나트륨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걸 원자 상태로 흡수합니까? 이온 상태로 흡수합니까? 우리 몸은 이온 상태로 흡수해야 돼요. 만약에 원자 상태로 흡수하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죠. 입에 넣는 순간 용갈이 돼요. 노란 불꽃 내면서 불타오릅니다. 물과 반응성이 뭐하니까? 엄청 크니까. 그럼 죽죠. 나트륨 먹기 위해서 목숨을 감안하면 안 돼. 그럼 얘네들과 얘네들은 성질이, 화학적 성질이 뭐한 거지? 완전 달라요. 근데 얘 불꽃 반응색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그럼 얘 불꽃색은요? 노란색일까요? 아닐까요?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 얘도 무조건 노란색이에요. 불꽃색은 똑같아요. 화학적 성질은 다르지만 얘는 전자 전이 과정에서 특정한 빛을 내놓기 때문에 이온이든 원자든 불꽃색은 뭐하다? 똑같다. 즉 나트륨이 노란색이면 소금을 가열해도 무슨 색인 거지? 노란색. 따라서 이게 노란색이 나온다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분 원소에는 뭐가 있다?
나트륨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런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온도 색깔이 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원자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온의 색깔도 같다. 이온도 모두 색깔이 같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은 불꽃색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 불꽃색을 나타내는 금속 원소는 많지 않아요. 이 금속 원소는 몇 개 안 됩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번 데는 이런 거죠.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모두 다 같은 불꽃색을 나타내요. 같은 불꽃색이 나타나면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걸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스펙트럼을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펙트럼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에너지의 출입에 대한 어떠한 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종류는 연속 스펙트럼과 무슨 스펙트럼이 불연속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연속 스펙트럼은 대표적으로 에너지 형태가 일정한 형태로 쭉 나옵니다. 연속이라는 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빛이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니? 쭉 나온다는 거죠. 도중에 끊기거나 절단된 부분이 단절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출현한다는 거지. 연속 스펙트럼, 빛에 관련된 거 일반적이고, 연속, 불연속 스펙트럼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무슨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눠요. 근데 우리는 방출하는 스펙트럼은 대부분 이거를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제부터 표현합니다. 보호 모델에서 주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은 전부 다 무슨 스펙트럼을 얘기한다? 방출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방출은 특정 에너지가 뭐 하는 거니? 튀어나오는 겁니다. 가다 끊겼죠. 특정 에너지. 자,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즉 일정한 선상의 에너지를 흡수한 거겠죠.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요, 검은 바탕에 색색으로 돼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에서 특정한 에너지가 흡수되어서 검은색 선으로 나타내는 걸 흡수 스펙트럼. 즉 계속 에너지가 연속되지 않고 도중에 끊어진 걸 우리는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럼 스펙트럼은요, 이 원자들에 관련된 스펙트럼은 전부 다 무슨 스펙트럼이다? 불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이 스펙트럼은 곧 원자의 지문이에요. 원자의 지문. 즉 얘네들의 불연속 스펙트럼의 이 선은 뭐 한다는 얘기지? 다 같은 원자라면 이 에너지 스펙트럼, 에너지 선은 전부 다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얘가 만약에 리튬이라면 어떤 원소가 화합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불꽃색도 똑같은 빨간색이에요. 근데 스펙트럼 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A라는 이 화합물 안에는 리튬이라는 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선상이 그대로 겹치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네요. 무슨 소리죠? 얘는 최소 리튬뿐 아니라 다른 원소 하나도 더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에너지의 선 스펙트럼은 다 달라요. 겹치는 부분이 들어가면은 그 원자가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스펙트럼으로 얘네들을 원소의 물질을 구분해라. 자, 성분 원소 확인하는 거, 불꽃 반응하고 스펙트럼.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간단하게 좀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 구리 이온이 있어요. 수용액 상황에 구리 이온이 존재합니다. 구리 이온이 있으면 색깔이 나타나요. 무슨 색? 푸른색이에요. 명심하자. 수용액이 푸른색이다. 무슨 이온이 있다는 거예요? 구리 이온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구리가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돼요. 이거 색깔도 기억하세요. 색깔 무슨 색일까? 검은색. 산화구리. 구리가 검게 변했다. 뭐랑 결합했다? 산소랑 결합했다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구리에는 CU2O가 있습니다.
산화 제1구리라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똑같이 산화구리라고 읽는데 여기는 구리산화수가 플러스 2가고요. 여기는 구리산화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얘는 산화구리인데 산화수 2개짜리를 갖는 산화 제2구리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산화구리인데 산화수가 하나짜리죠. 산화 제1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산화 제1구리는 이 앙금이에요.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붉은색입니다.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유형의 색깔을 여러분이 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리 색깔은 무슨 색인가요? 뭐 붉은색, 뭐 보통 이렇게 붉은 갈색인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구리만의 독특한 색깔들 확인해서 그러니까 그 수용액이나 그 화합물의 색깔로 걔네들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 앙금이라는 색깔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S고요. 고체이고 앙금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온 결합 물질이 주로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고체 상태로. 그러니까 물에 잘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을 앙금이라고 하고요. 이 앙금 색깔은 암기하시는 게 낫지요. 뭐뭐 있나 하면 흰색 주변 흰색 그죠? 흰색이 주로 나타내는 앙금들입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 주로는 흰색이 나타내는 건요. 탄산이온이거나 황산이온과 결합하는 금속과 결합한 이온 결합물은 흰색 앙금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는 CaCO3 흰색이에요. CaSO4도 흰색 앙금입니다. 또 바륨도 있어요. 바륨 BaCO3 흰색 앙금이에요. BaSO4 흰색 앙금입니다. 은도 있습니다. Ag2CO3 흰색 앙금이에요. Ag2SO4 흰색 앙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앙금은 흔히 자주 많이 나오게 돼요. AgCl 흰색 앙금이에요. 그 다음에 ZnS 황화아연이라는 앙금도 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앙금, 물에 녹지 않는 거. 얘네들은 흰색 앙금이에요. 칼슘, 바륨, 은에 대한 흰색 앙금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화합물상으로 얘네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수용액의 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앙금으로 석출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에 노란색 앙금도 정리하셔야 돼요. 노란색을 나타내는 앙금. 자, 노란색 앙금은 보통은요. 아이오딘 이온과 결합하는 앙금, 이온 결합물은 색깔이 나오면 전부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건 PbI2가 있습니다. 아이오딘화 납 노란색 앙금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있니? AgI 있습니다. 아이오딘화 은이죠. 이것도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주변적인 거 이런 거 아시면 돼요. CDS 유명한 거죠. 황화 카드뮴, 황화 화합물 중에서 아연과 결합하면 흰색 앙금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뮴과 결합하면 노란색 앙금입니다. 야, 세 가지 정도는 확실히 기억하시고요. 황화물은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앙금이 있어요. 검은색 앙금이 생기는 건 주로는 이렇게 황화물의 결과물로 금속이 결합하면 대부분은 검은색이에요. 얘네들 빼고요. 자, PbS 검은색이에요. CuS 검은색이에요. HgS 검은색이에요. 얘네들은 모두 다 색깔이 검은색 앙금입니다. 자, 흰색 앙금, 노란색 앙금, 검은색 앙금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앙금이 확인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성분 원소를 알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무슨 이온인지 모르겠는데 Cl-가 포함된 염산을 집어넣었더니 하얀색의 앙금이 생겼대요. 그럼 얘는 누구가 있다는, 어떤 원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g 플러스가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 차이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얘들아, CaSO3와 CaSO4의 앙금을 구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얘가 떨어져 있습니다. 라벨이 떨어졌어요. 그럼 전부 다 흰색 고체예요. 그럼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죠. 어떻게 할까요? 일단 불꽃 반응색 가능하나요? 불꽃 불가능합니다. 색깔 어때요, 전부 다? 주황색 똑같아요. 이온이든 원자든 똑같이 나오죠. 불꽃 안 되네. 그럼 얘와 얘인지 어떻게 알지?
앙금 색깔도 어때? 앙금 색깔도 똑같아. 얘도 무슨 색이야? 흰색, 흰색. 맞니? 그럼 얘네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염산, 산을 넣어요. 산을 넣게 되면 이 CO3, 탄산염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어떤 거든 산과 반응하면은 CO2 기체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황산염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세기가 같은 강산이기 때문에 얘는 기체가 나오지 않아요. 즉 탄산염과 황산염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로 한다? 산을 넣고 산을 추가로 해서 기체 발생이 있느냐 없느냐로 탄산과 황산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가요. 각각의 원소들이 포함된 성분 원소를 구분하는 법이었습니다. 우리 교재상으로는 11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다른 걸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요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 암기예요. 암기하시고요. 그냥 기억만 일단 해두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에 나중에 응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기초적인 내용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요. 원자량, 분자량, 몰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될 겁니다. 좀 많이 까다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